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당시 무림의 천하제일 고수였던 자아마신은 최강의 무공으로 알려진 자아신공과 함께 무림일통을 꿈꾸었으나 자아신공 운용 중 부작용으로 인해 폐인이 되면서 무림일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폐인이 된 자아마신을 신지에서 당시 선조들이 거두어 주었는데, 그곳에서 정신을 물체에 투영한 신지의 병기인 팔대기보의 원리를 참고하여 인간의 혼을 타인의 육체에 투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타인의 육체를 빼앗고 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육체를 얻을 수 있게 된 자아마신은 계속해서 정체를 숨긴 채로 여러 육체를 옮겨 다니며 신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8개 분파로 이루어졌었던 신지가 내전을 치르고 검종에 의해 통일되자 자아마신은 다시 무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신지를 움직여 무림 정벌에 나섰지만 결국 당시 화룡도의 주인이었던 영웅 포문걸에 의해 패퇴당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무림 정벌 실패 이후 시간이 흐르고 현재의 자아마신은 부작용 없이 자아신공을 운용할 수 있는 건마 체질을 가진 한상우의 육체를 빼앗고 신진의 8개 종파의 무공들까지 습득하는 등 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오랜 세월 원했던 무림 정벌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신지의 비밀이 감춰진 봉신구의 힘까지 멋대로 이용해 온 만큼 자아마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무림 통일과 함께 지금의 자아마신이 바라는 건 그저 정복과 살육에 대한 욕망뿐으로 이전에 자신을 패퇴시켰던 포문걸에 대한 강한 분노와 함께 팔대기보가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 종파 간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 신지를 통일한 검조는 더 이상의 내전을 막고자 다른 종파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을 제외한 다른 종파의 기보들을 폐기할 것을 명령하였었으나, 약 100여 년 전 자아마신과 신지가 무림 정벌에 나섰을 때 명령에 의해 폐기된 줄로 알았던 기보들이 폐기되지 않고 있다가 신지의 무림 정벌을 막기 위해 무림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자아마신과 신지는 그중 화룡도의 주인인 영웅 포문걸에 의해 패퇴당하게 됩니다. 이때 포문걸은 신지의 패잔병들을 살려 보내주는 대가로 무림에서 4개 이상의 팔대기보를 가지고 신지를 방문하면 언제든 신지를 사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포문걸의 조약을 맺게 하였는데, 이후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조약은 신지 무사들에게 치욕적인 역사로 기억되고 있으며, 포문걸에게 패배했던 자아마신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때 포문걸의 존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마신군은 정파가 득세의 사파가 억압당하던 시절에 무림에 등장하여 사파의 고수들과 시정잡배들을 모아 흑풍회를 만들어 정파 세력들을 제압하고 천하일통을 목표로 대규모의 흑풍회 돌격대 구성과 함께 사파의 인재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으나, 무림의 사하를 정복한 시점에 신지의 준동을 눈치채게 되자 신지에 대적하기 위해 정파 천하오절 중 거망과 손을 잡았으며, 이후 거망과 자신의 첫째 제자인 백강을 먼저 신지로 보낸 뒤 무림일통을 중단한 천마신군은 사파 내에서 신지와 내통하고 있는 세력을 찾아내 처단하고 건마의 핏줄인 한비광을 제자로 들여 화룡도를 물려주고 성장시키는 등 신지 준동에 대비하는 일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성장한 한비광이 스스로 신지를 찾아가자 천마신군은 흑풍의 돌격대와 후발대로 둘째와 셋째 제자를 먼저 신지로 보냈었는데, 최근 무림맹이 열세에 놓인 상황에 흑풍의 정예부대인 제사돌격대와 함께 자아마신을 상대하기 위해 직접 신지의 전장에 등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천마신군의 기저에 깔린 포문걸의 기운을 알아본 자아마신에 의해 천마신군이 100여 년 전 신지와 자아마신을 패퇴시켰던 포문걸의 후예임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자아마신과 오래된 빚이 있다는 천마신군의 말로 보아 두 인물 사이에도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파의 거두들을 제압하고 정파 최고라는 명예를 얻었던 인물이자 중원 최대의 정파 현무문의 문주였던 거망은 후계자를 두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문파를 해체하고 장백산에서 은거하고 있었으나, 20여 년 전 무림에서 건마혈겁 사건이 발생하자 정파의 고수들과 함께 나서서 건마를 패퇴시키고 난 뒤 건마의 무기였던 마령검을 빼앗아 자신의 신물로 삼았으며, 사건 이후 제자 유세아에게 건마의 비급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건마와 건마가 왔다는 신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환영문 전 장로 관준영으로부터 신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거망은 무림 정벌을 준비 중인 신지에 대적하기 위해 사파의 지존인 천마신군과 손을 잡은 뒤
먼저 신지에 가서 신지무사들이 무림으로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신지에서 무림으로 향하는 통로인 산해곡 동굴의 입구를 혼자서 막아왔는데, 현재는 신지에 대적하기 위해 무림인들이 신지로 모이게 되면서 그들과 합류해 함께 신지에 맞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간의 천마신군과 거망은 죽자 살자 싸웠던 적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거망에 의하면 한때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어렸을 적엔 엄청나게 친했었다고 합니다. 신지의 인물들은 과거 신지가 무림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일과 치욕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는 포문거래 조약으로 인해 무림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지주의 검종일통 추진에 대해 나머지 7개 종파가 가지는 반감과 무에서 도를 추구하던 신지를 타락하게 만든 현 지주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여 이미 일부 인물들과 환종 등은 신지에서 이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지의 핵심 전력 부대인 청검대는 검종 출신이거나 검종으로 개종한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청검대원들은 먼저 신지를 공격해온 무림인들을 적대하고 있지만, 만약 지주의 정체가 신지의 정당한 후계자가 아닌 후계자의 육체를 빼앗은 자아마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통 검종도 아닌 외부의 인물이 정체를 숨기고 지주의 자리에 오른 데다 신지를 타락시켜가며 무림과 전쟁을 벌여온 만큼 신지 내부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림은 오랜 세월 정사파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져 양쪽 세력 모두 서로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가진 상태였지만, 현재는 이들에게 신지라는 공동의 적이 생겼습니다. 최근 은총사의 연락을 통해 많은 정사파인들이 신지 전장에 도착했는데, 본래 사파는 천마신궁과 천마신궁을, 정파는 천하오절과 영웅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인원들이 각 세력의 지주를 따르고 있었기에 천마신궁과 거망이 함께 손잡고 신지에 대적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정사파인들도 이들을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무림 정벌을 위한 신지의 오랜 작업으로 인해 현재 무림에는 정사파를 막론하고 신지와 손을 잡은 자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는 데다, 정파와 다르게 규율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파의 경우 이미 신지에 도착해 있는 사파무사들에 대해서도 흑풍에조차 통솔을 확신하지 못하는 등 무림에도 내부의 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래 신지의 후계자였던 한상우는 20여 년 전 무림을 살펴보기 위해 나갔다가 폭주한 뒤 천하오절의 협공에 의해 패퇴당했던 사건으로 인해 무림에서는 건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림에서의 건마혈겁 사건 이후 신지로 복귀한 한상우는 그곳에서 자아마신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래와 맺어지게 되었는데, 정신이 돌아온 뒤 이에 놀란 한상우는 신지에서 도망쳐 나간 후 희연이라는 여인과 아들 한비광을 데리고 무림인들을 피해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한상우가 가족들과 함께 무림에 은거하며 혈겁 사건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그동안 혈겁 사건에 대한 복수를 준비해온 무림인들이 한상우 가족을 습격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인질로 잡혔던 희연이 돌이키지 못할 치명상을 입게 되자 아들 한비광만큼은 무림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한비광이 가진 안 좋았던 기억들을 지우고 자신과 희연은 곰에 의해 죽은 것으로 기억하도록 만든 뒤, 한비광은 무림에 남겨둔 채 한상우는 희연을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신지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한상우는 결국 희연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아마신에게 자신의 육체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마신이 육체를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한상우의 정신을 끌어내 완전히 말살시켜야만 했는데, 한상우가 자아마신에게 육체를 넘겼음에도 자아마신은 희연을 빈관에 둘 뿐 약속대로 살려주지는 않자, 이에 한상우는 자아마신이 육체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도록 육체에 남아 숨어 지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아마신이 신지를 벗어나려 할 때마다 몸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자아마신의 무림 정벌을 통제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무림에서 천마신군의 제자가 되어 성장한 한비광이 신지로 찾아와 희연의 빈관 앞에서 자아마신과 대적하던 중 희연이 빈관에서 깨어나게 되자, 한상우는 희연을 위해 무리에서 육체를 되찾으려 하였지만, 그 틈에 한상우의 정신을 끌어내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자아마신에 의해 한상우는 결국 자아마신에게 육체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신지 최강의 부대인 절대천검대의 대장이자 신진의 독보적인 2인자로 알려진 묵령은 어릴 적부터 한상우와 친구였으며 무림에 대해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묵령은 한상우가 미쳐버렸거나 신지를 망치려 한다면 아무리 지주라 할지라도 언제든 싸울 듯한 불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묵령이 최근 현재의 지주는 더 이상 한상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친구인 갈래가 묵령 앞에서 눈물까지 보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묵령과 함께 신지의 최고수로 알려져 있는 갈래는 한상우와 묵령과는 친구 사이로 그중 한상우를 좋아해 왔는데, 무림에서 돌아온 한상우가 자신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한상우의 정신이 나간 사이에 자아마신이 벌인 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과 한상우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아마신에 매우 분노하였지만, 아들 풍현이 자아마신의 심검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어 행동이 크게 제약된 상태입니다. 백강은 본래 신지 환종의 후예로 한상우와 함께 후계자 후보에 오를 만큼 신지 내에서도 실력자로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으나, 역대 후계자들이 자아마신에게 육체를 빼앗겨왔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자 후계자 최종 선발을 앞두고 신지를 빠져나간 뒤 무림에서 천마신군의 첫째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신지의 준동을 눈치챈 천마신군과 거망의 협의가 있은 후 천마신군의 명령을 받고 신지에 잠입해 있었던 백강은 한비광이 신지로 찾아오자 신지로 향하려는 한비광 일행을 가로막고 먼저 실력을 시험하였는데, 혼자의 힘으로 신지 도전의 위치에 오른 한비광이라면 자아마신에게 육체를 빼앗긴 아버지 한상우를 구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 백강은 한비광이 신지로 향하도록 한 뒤 의도적으로 한비광의 어머니인 희연의 빈관이 있는 장소에서 이들 가족이 제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한상우가 자신의 육체를 속박하고 있던 자아마신의 혼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는 자아마신에게 기회가 되어 자아마신이 육체를 완전히 손에 넣게 되면서 한비광 일행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백강이 직접 등장한 뒤 자아마신과 전면에서 대적해 한비광 일행을 구출하였습니다. 이후 환종의 환존이 다음 계획으로 지주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다른 종파의 존사들을 석백술로 깨운 뒤 함께 지주에 대적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여 자아마신에게 살해당하게 되면서 현재는 백강이 신지 환존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비광은 한상우와 무림의 여인인 희연의 아들로, 한상우가 한비광을 두고 신지로 가기 전에 아들 한비광만큼은 무림과 무관한 삶을 살길 바라며 모든 기억을 지운 탓에 정사파의 대립과 같은 무림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으나, 우연히 대결 중 위험한 상태에 놓인 거망과 천마신군을 목격하고 구해주게 된 후 한비광이 건마의 아들임을 알게 된 천마신군이 한비광에게 화룡도를 물려주고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무림과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한비광은 할아버지 거망을 찾기 위해 무림으로 나왔다는 다마린의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다마린과 함께 무림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운명처럼 자신과 엮였던 신지의 정체를 밝히고 다마린의 할아버지인 거망을 찾기 위해 신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간 신지에서 어머니 희연과 아버지 한상우를 만나게 된 한비광은 어릴 적 지워졌던 가족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자아마신에게 자신의 육체를 넘겨서라도 어머니 희연을 살리고자 했던 아버지 한상우의 비극적인 이야기 또한 들을 수 있었으나, 눈앞에서 결국 육체를 보존하지 못한 어머니 희연이 소멸되고 아버지 한상우마저 자아마신에게 육체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서 현재는 자아마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신지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친할아버지인 거망의 손에서 사형 유세아와 함께 자란 다마리는 어느 날 건마의 비급을 찾기 위해 떠났다가 사라진 유세아에 이어 할아버지 거망마저 장백산을 떠난 뒤 소식이 끊기자 직접 거망을 찾기 위해 거망의 신물인 마령검을 가지고 장백산에서 나와 무림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림에서 거망을 구해준 적이 있다는 한비광을 만난 다마리는 한비광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 사건들을 겪은 끝에 할아버지 거망과 유세아가 가 있다는 신지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신지에서 거망을 만나게 되었지만 팔대기보와 함께 신지를 찾아온 한비광과 다마린이 신지의 혼란을 막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여긴 거망의 뜻과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해준 한비광과 끝까지 함께 하려는 다마린의 의지로 인해 계속해서 한비광과 함께 신지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파의 작은 문파인 대도문에서 문주의 사생아로 자란 매유신은 현무파천궁의 주인을 찾아 여행하던 거망을 우연히 만나고 현무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면서 현무파천궁의 주인이 됩니다.
이후 평소 매유진을 괴롭히던 이복 오빠가 매유진이 받아온 현무 파천궁을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현무의 공격에 당해 살해당하게 되면서 매유진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대도문에서 쫓겨난 뒤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대도문이 천마신군의 제자에 의해 멸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망에게 복수를 부탁하기 위해 장백산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마주친 한비광을 오해하고 공격하기도 하였지만, 한비광이 매유진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게 되면서 한비광과의 오해를 풀고 좋은 친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비광과 다마린이 장백산을 떠난 뒤 은총사의 부탁을 받고 한비광 일행을 찾아 동령에 온 매유진은 결국 함께 신지로 향하게 되었는데, 신지의 전장에서 대도문을 멸문시켰던 진풍백을 발견하고 분노하였으나 자신을 신지에서 구해준 백강의 부탁에 잠시 복수를 멈추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죽을 자리를 찾는 진풍백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 차례 자신을 구해주는 진풍백의 내면을 보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현재는 진풍백과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진풍백은 무한한 내공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단명한다는 천응구절맥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천응구절맥의 체질임에도 단명하지 않은 데다 내공의 도움 없이 높은 절벽을 오르는 등 진풍백의 재능을 알아본 천마신군이 입문을 제안하자 소중한 친구인 해화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 천마신군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천마신군의 제자인 진풍백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해화와 마을 사람들이 정파들의 공격을 받고 살해당하게 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정파를 증오하게 된 진풍백은 마을을 공격했던 정파를 단신으로 몰살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무림에서 혈우를 부르는 악마라는 벼로로 불리게 될 만큼 천마신군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인물로 변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천하일통을 중단한 천마신군의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다시 정사대전을 일으키려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천마신군의 명령을 받고 신지로 파견된 뒤 신지에 대적하기 위해 천하일통을 중단했던 천마신군의 의지를 알게 되었으며, 진풍백이 대도문을 멸문시켰던 사건으로 인해 악연으로 이어졌던 매유진이 이제는 삶의 의미를 잃었던 자신에게 삶의 의미로 존재하게 되면서 현재는 무림맹과 함께 신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파의 작은 문파인 전부파 출신의 노호는 어린 시절 사파가 정파로부터 억압당하던 때에 정파에 맞서 사파의 태양이 되어주었던 천마신군을 존경하게 되어 성장한 뒤 천마신군의 제자가 되려고 하였으나, 제자로서의 입문을 거절당하게 되자 문파의 보물인 추호노성창을 들고 무림에 나와 신진곳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천마신군의 제자에 의해 형이 살해당했다는 환영문의 이간질에 넘어간 노호는 근처 호엽곡에 있던 한비광이 죽였다고 오해하게 되면서 한비광을 찾아가 대결을 벌였으나 곧 한비광과의 오해를 풀고 좋은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한비광이 자신을 대신해 환영문주를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눈물을 흘리던 중 추원오성창을 각성하게 된 노호는 진정한 추원오성창을 찾아서 강해지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노호는 동령 인근에 위치한 마을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은민을 상대로 대결을 벌이다가 압도적으로 패배하여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동령의 살성과 살성의 손녀 미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은민의 비열한 재기습으로 인해 결국 살성은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노호를 신이 동령에게 준 열쇠라고 여긴 살성에 의해 노호는 동령에서 다음 살성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에서 사은민이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주고 전대 살성까지 살해한 만큼 노호는 사은민과 신지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현은 자아마신에 의해 한상우와 갈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신지에서 소지주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비광과 닮은 외모는 물론 풍현 역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한비광이 신지에 입성했던 시기에는 한비광과 여러 면에서 거의 호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호문거래 조약을 신지의 치욕스러운 과거로 여기는 등 여느 신지 인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한비광과 환종으로부터 지주의 정체에 대해 듣게 되고 자신 또한 지주에게 육체가 바쳐질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지에서 나와 무림맹에 합류하였으나 현재는 자아마신의 신검에 구속당하면서 행동을 제약당한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정파에 의해 가족을 잃은 도월천은
소년 패거리의 두목으로 활동하던 중 정파를 굴복시키고 천하일통을 이루려는 꿈을 가진 천마신군이 도월천의 재능을 알아보고 제자 입문을 제안하자 천마신군의 둘째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간의 천마신군의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질 정도로 천하일통의 꿈을 가지고 천마신궁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도월천이었지만 사부인 천마신군이 무림일통을 중단한 일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신지 지신각주인 종리우와 내통하며 사제 한비광을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천마신군의 신물인 화룡도를 제압할 수 있다고 알려진 1월 수령륜을 가지고 화룡도의 파회법을 연구하는 등 반역을 계획하고 있었던 도월천은 천마신군의 명령을 받고 후발대로 신지에 보내지자 결국 천마신군의 뜻을 어기고 신지의 편에 붙었습니다. 사은미는 신지 서열 12위이자 신지의 머리라고도 불리는 천신각의 각주로 천신각주답게 신지 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비광의 행보와 팔대기보들이 신지로 모이고 있는 정황 등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신지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한비광 일행이 신지에 도착하자 직접 자아마신의 앞에 데려가고 알려지지 않았던 자아마신의 정체와 의중마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등 사은민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없던 중에 본 적도 없는 마령검을 완벽하게 쓸 줄 아는 사은민의 모습과 함께 한종의 정보를 통해 사은민이 검종의 정통 후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현재 자아마신이 내세우는 검종 일통은 그저 다른 세력들을 누르기 위한 도구일 뿐 정통 검종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신이 정통 검종의 후예임을 숨기고 있는 사은민이 자아마신에게 적대심을 가질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은민은 자아마신의 심검에 구속당했기 때문에 자아마신을 배신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아마신조차 사은민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